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자, 4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의 도함수 f 프라임 x. 자, 그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요. 알파, 0, 베타인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우리가 f 프라임 x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자,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건 요거의 두 배랑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거랑 요 값은 다시 0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겠지? 이제 대칭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알파든 뭐 베타든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두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기 때문에 미분하면은 얘는 3차가 될 거고요. 최고 차이 계수는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러므로 f 프라임 x는 계산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4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에 x에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플러스 베타라고 썼네요. 자, 알파다라고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고요. 자, fx는 9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거고요. f의 알파는 마이너스 16. 보시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생겼기 때문에 간격이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실제 그리시면 fx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그리게 될 건데 알파일 때 값. 자, 요 알파일 때 값이 얼마가 되겠지? 마이너스 16이고 이게 간격이 똑같으면 여기 높이가 똑같죠. 그렇죠? 여기가 y가 마이너스 16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x는 9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건데 보시면 9라는 게 이 위에 있으면 두 개니까 여기가 딱 얼마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딱 y는 9가 돼야 되겠네요. 즉 0일 때 자 0, 어디를 지나야 되겠지? 9를 지나야 될 거고 알파, 마이너스 16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6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조금 정리해 보시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계산하시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x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fx f의 x라는 값 f의 x는요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x 4제곱이다라고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9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겠죠. 0,9를 지날 테니까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거야? 알파를 넣어주시면 4제곱 3분의 4 알파 세제곱 여기 제곱이죠. 네, 여기 이제 2가 될 거고 그러니까 2알파 제곱이 되네요. 여기 다시 씁시다. 2알파 제곱의 x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를 넣어주시면 알파 4제곱 마이너스 2알파 4제곱 플러스 9 값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4제곱은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4제곱은 25가 될 거고 알파 제곱은 5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식을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fx 값은 x 4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9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f 프라임 x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알파가 5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자 20x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4x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 자체가 0이고 마이너스 루트 5고 루트 5가 돼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겠죠. 이게 따지고 보면 f 프라임 x가 됩니다. 그런데 자 g 프라임 x라는 건 gx죠. 자 gx라는 건 이제 어떻게 생겼지? 자 gx라는 건 보시면 절대값 f 프라임 x에서 마이너스 f 프라임 x를 뺀 거죠. 자 보시면 f 프라임 x라는 것 자체가 그래프가 여기서 위쪽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f 프라임 x 절대값 해주시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fx를 뺍니다. 자 그럼 fx 자체가 지금 보시면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은 거는 빼면 0이 될 거고요. 서로 반대가 되는 건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gx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5가 있고 0이 있고 루트 5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2배가 돼요. 그렇죠? 요거는 2배가 되고 여기 없고 요것도 2배가 되는 형태. 이게 이제 g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g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시는 거죠? gx를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되냐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를 적분할 건데 여기서부터 10까지 적분할 건데 결국에는 뭐만 적분하는 거죠? 네, 요만큼만 적분하시면 되겠죠. 0부터 루트 5까지 적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0부터 루트 5까지 적분을 할 거고 요게 양수일 때는 보시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그죠? 따지고 보면 이제 여기가 음수일 때, 즉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니까 마이너스 2의 f 프라임 x가 되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2가 붙어지게 될 거고 fx가 요거였죠. 그래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20x의 dx다라고 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에다가 x 4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0하고 루트 5를 계산해 주시면 25고 여기는 25, 25가 될 거고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0이 돼서 마이너스 25 되고 2배를 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다? 50이다 라고 해서 답은 50이다 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뭐 막 어려운 내용 자체는 아니에요. 여기 조금만 보시면 뭐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요.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보시도록 할 거고 자, 다음은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답은 50이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C에 대해서요. 자, BC의 길이가 12 루트 2입니다. 여기가 12 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AB를 우리가 여기 세타로 둘 건데 이 세타가 보시면 3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가 3K 그 다음에 여기가 K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직각이거든요. 그렇죠? AB가 지름이니까. 그럼 일단 우리가 K 값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돼? 9K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요거의 제곱. 자, 12 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계산하시면 144에 288이 될 겁니다. 그래서 8K제곱이 288이 될 거고 K제곱은 나눠서 정리하시면 30, 24, 36이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은 6이 되므로 자, 요거는 18, 여기는 6이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CAD의 외접원의 넓이를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고 외접원의 넓이는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 이용하시잖아요. 그럼 사인 법칙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 2R은 여기 각이 나와 있으니까 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건 사인 세타 값은 사인 세타 계산해 주시면 그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18분의 12 루트 2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3분의 2 루트 2분의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 루트 2가 이제 계산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주시면 여기가 이제 6 루트 2가 될 거고 루트 2 루트 2 지워지게 될 거고 R 값은 계산해 주시면 잠깐만요. 잠깐만 CAD 이거네요. 네, 미안해요. CAD 요거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다시 갈게요.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CAD 보시면 지금 여기가 세타 그대로 들어갈 거고 여기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AD는 5대 4로 내분하는 지점을 잡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 곱하기 9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니구나 10이 되겠네요. 네. 10이 이제 계산될 거고 6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우리가 뭐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냐면 외접원의 넓이를 계산할 거니까 이거에 대한 사인 세타 값 계산하시면 이제 사인 세타 값은 3분의 2 루트 2가 되는데 이쪽 길이도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자, 이쪽 길이 우리가 x라고 하신다면 x제곱은 6의 제곱과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2가 될 거고 36, 136에서 40을 빼는 거니까 96이 될 겁니다. 그래서 루트 96 계산하시면 여기에 16 곱하기 6이 돼서 4 루트 6이다라고 일단 계산이 되겠네요. 여기가 4 루트 6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4 루트 6이 될 거고 여기 이제 2R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면 2가 될 거고 이것도 이렇게 지워지면 없어지게 될 거고 요거까지 지워지면 루트 3이고 3이 올라가니까 R 값은 3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므로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니까
27파이가 될 거고 파이로 나눠서 정리할 테니까 답은 27이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과 잘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21번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자, 21번인데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공차가 D이고 모든 항의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A1은 D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자, 어떤 자연수예요?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A2, AK, A, 3K-1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자, 16이 90에서부터 100 사이일 때 20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딱 보시면 이제 막 그냥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내용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천천히 따라가시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자연수니까 K가 3보다 큰 어떤 애에 대해서 등비 수열이니까 일단 AK의 제곱은 A와 A3K-1을 곱한 거고요. 얘 자체가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AK라는 건 이렇게 정리가 돼요. A1에다가 K-1 D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죠. A2는 A1 플러스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3K-1은 A1 플러스 3K-2의 D가 되겠죠. 마이너스 2의 D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어요. 이거를.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풀리거든요. A1의 제곱이고 2A1 DK-1 뭐 순서를 좀 바꿔서 썼어요. 이거는 플러스 D 제곱이 될 거고 이것도 풀어주시면 A1의 제곱이고요. 요거를 여기다 먼저 곱해주시면 A1D의 3K-2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A1D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3K-2의 D제곱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A1제곱은 같이 지워지게 될 거고요. 잘 보시면 전부 다 D를 가지고 있어요. 식 자체에. D라는 건 당연히 지금 공차니까 0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뭐 D가 이제 A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연수보다 크거나 자연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를 다 지우고 내면 2A1의 K-1 D가 될 거고요. A1의 3K-2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3K-2의 D다라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A1은 A1 있는 애끼리 D는 D끼리 이항을 해서 계산하실 거예요. 그럼 요건 A1의 3K-1이 될 거고 이항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요건 A1의 2K-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항을 할까? 자, 이렇게 이항을 해주시면 자, 이항을 해서 계산하시면 A1은 그대로 같이 있고요. 옆에다 쓰도록 하죠. 자, A1 같이 있고 그 다음에 2K-2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항하시면 요게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여기 D를 이항해서 계산해 주시면 3K-3의 D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잘못 계산했어요. 이거 제곱이네요. 그죠? 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산을 조금 다시 해보도록 하죠. 요거는 맞고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맞고요. 제가 계산이 좀 틀렸는데 여기는 맞고 여기가 제곱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K-1의 제곱인데 제가 그냥 D제곱으로 계산을 했네요. 자, 식정리를 다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에 다시 쓸게요. 필요한 애들만 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A1에다가 K-1이 될 거고 요거는 K-1의 제곱의 D가 될 거고 이게 A1에다가 3K-인데 여기다가 이제 A1 플러스를 했으니까
3k-1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3k-2의 d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계산할게요. 그러면 k제곱이고 마이너스 2k인데 3k가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5k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플러스 3의 d는 이항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제 2k 마이너스 2니까요. 이항을 해서 계산하시면 a1에 k 플러스 2k 마이너스 2죠. 네, 플러스 1이다라고 해서 식정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자연수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집어넣는 겁니다. 자, k가 일단 얼마일 때 3일 때를 먼저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k가 3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9 마이너스 15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12 마이너스 15가 돼서 마이너스 3d는 3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4a1이다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왜 불가능하지? 이게 이제 음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D라는 건 어쨌든 이거 모든항의 자연수인데 다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즉 A1도 자연수고 D도 자연수인데 이런 케이스는 나오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K가 일단 4로 가겠죠. 4를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16 마이너스 20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또 마이너스 1이어서 이게 마이너스 D가 되겠네요. 이제 5A1이니까 역시 음수여서 안 되겠죠. 자, K가 5인 경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5인 경우 5를 넣으시면 요거 두 개가 지워지게 돼서 3D는 5를 넣어서 정리하시면 6A1이 돼서 D 값은 2A1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D하고 이제 A1에다가 이제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A16이라는 건 A1에다가 15D를 한 거죠. 그게 90에서 100 사이가 되는 거니까 하나씩 넣어볼 겁니다. 자, A1이 1이라고 한다면 D가 2가 되는데 뭐 택도 없죠.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2라고 하면 D가 4가 되는데요. 여기다 넣으시면 이제 60이에요. A1이 3이라고 한다면 D는 6이 되는데 6을 넣으시면 여기가 90이 되고 여기 3이 되는 거니까 93이 돼서 이 형태를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A1은 3이 되고 D 값은 얼마? 6이다라고 일단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최종적으로 A1 플러스 19D가 될 거고 넣으시면 3이고 여기다 6을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19에다가 6을 곱하면 6, 9, 54 뭐가 되고 114가 되겠네요. 그래서 114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답은 117이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좀 복잡하지만 그냥 쭉 계산을 하시면 A1과 D에 대한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K 값을 집어넣으시면서 해당되는 것들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D가 이제 2A1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또 순서대로 찾아서 요거 해당되는 걸 찾고 계산하시면 A1과 D가 계산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식 자체는 좀 복잡하게 생겨 있지만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은 좀 할만해요. 그러니까 쭉 정리하시고 거기다 이제 K값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충분히 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22번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22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복잡해요. 이 22번도 조금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3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를 살짝 보시면 0이 있고 3이 있고 마이너스 3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되어 있는 gx는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fx예요. 즉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값이 좀 이상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요 다음부터 값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뭐 그 다음은 아마 이제 주기적으로 그려지게 될 거죠. 주기적으로 여기서 요거 빼시면 이제 6이에요. 간격이 여기서 빼시면 이제 간격이 6이니까 뭐 주기 함수는 아니고 그 다음 주기에 대해서는 약간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형태 그래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때 y는 n과 y는 gx가 만드는 점의 개수를 an이에요. 그러면 n을 여기다가 이렇게 긋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요 꼭대기 값이 얼마인지가 꽤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요 꼭지점, 요 이제 극대값. 그래서 요 극대값을 먼저 찾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이 어떻게 모양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때 몇 점에서 만났는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요 식을 좀 계산하셔가지고요. 미분하셔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3분의 2 루트 3이 되고 풀어서 계산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9에다가 x를 곱했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9x다라고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는 여기겠죠? 3x제곱 마이너스 9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럼 요게 0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x제곱은 3이어서 x가 루트 3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3을 집어넣고 이제 계산해 주시면 뭐 x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제 음수일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3을 넣도록 합시다.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3 넣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 루트 3 플러스 9 루트 3이니까 6 루트 3이 될 거고 거기다가 3분의 2 루트 3을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2가 될 거고 4가 될 거고 3이니까 1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좀 이제 그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지워도 될 것 같죠? 네.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2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2죠. 일단 여기가 12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2까지 처음에 그래프가 싹 하나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K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K가 1일 때를 보도록 하죠. K가 1이면 2분의 1에 F의 X-6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냐면 거기다 1을 넣고 이제 계산해 주시면 3에서부터 9까지가 되겠네요. 뭐 안 들어가지만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럼 3에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가 되면 요 간격이 6의 그 다음 간격으로 갈 거고요. X가 6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이 그래프를 6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여기에 생기는데 앞에 얼마를 곱했지? 2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조금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값은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K가 2일 때를 가면 얼마가 되겠죠? 3분의 1에 F에다가 X 마이너스 13을 넣어서 정리했으니까 2죠. 1 넣었으니까 2. 2를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이제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 값은 9에서부터 2를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2 넣어서 정리하면 잠깐만요. 1 말고 2 넣으면 9에서부터 12 플러스 3이니까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값은 15까지가 있고 3분의 1 곱한 거니까 그 다음은 여기가 4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얼마를 곱해? 4분의 1을 곱했으니까 그 다음은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얼마를 곱했냐면 지금 요거 이제 2분의 1을 곱한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곱한 거고 4분의 1을 곱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1을 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간격에 따른 요 값들을 조금 조사해 볼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제 복잡하니까 이 값들만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되는 거니까 뭐 첫 번째 간격이라고 합시다. 그죠? 첫 번째 1주기라고 합시다. 1주기. 자, 1주기의 최대값은 12가 됩니다. 자, 2주기의 최대값은 요거의 2분의 1이었으니까 6이 됐을 거고요. 자, 3주기의 최대값은 요거 이제 곱해 주시면 4가 될 거고 그 다음 4주기 4주기는 3주기가 4분의 1 첫 번째 주기가 12 두 번째 주기 6분의 6 그 다음은 4 그 다음 세 번째가 4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이죠. 자, 다섯 번째 주기입니다. 여기 이제 4분의 1 곱한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이제 K가 이제 0인 상태가 되는 거고 따지고 보면 K가 1인 거, K가 2인 거, K가 3인 거, K가 4인 거로 가죠. 그죠? 그래서 5로 나눠주시면 11을 5로 나눠주니까 5분의 12가 되고 따지고 보면 2.4예요. 자, 그 다음에 6주기입니다. 6주기는 K값 자체가 이제 5가 되는 순간이고 여섯 번째니까 6분의 1을 나눠주시면 돼서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주기는 7분의 10인데 7분의 12는 따지고 보면 1. 얼마쯤 돼요. 자, 8주기로 갈 거예요. 8주기 8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뭐 1. 얼마쯤이 될 거고 9일 때도 1. 얼마 10일 때도 1. 얼마 11주기일 때도 1. 얼마
12주기일 때 딱 1이 되고 13주기가 되면 이제부터는 1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냐면 우리가 결국 y는 n과 만나는 걸 계산하실 거예요. 그럼 y가 n일 때 n이 1부터 이제 계산을 하시죠. 그럼 1부터 계산하시면 13주기 밑으로는 어차피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주기까지가 일단 먼저 만나게 돼요. 12주기까지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n이 1일 때라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지금 여기 6이니까 6일 때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 뒤에는 안 만나요. 그 다음에 12가 되는 순간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 6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n이 1일 때, 즉 12주기에서는 꼭대기 값이 1이니까 얘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개에서 만나게 될 거고 11주기까지 총 11개에 대해서는 두 개씩 만나니까 21을 더한 거서 2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1은 2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을 싹 그면 첫 번째 주기에서 두 개, 두 개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만나가다가 맨 마지막 12주기에서는 하나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이 2일 때를 가보도록 할까요? 2일 때 같은 경우에는요. 7주기까지는 아무도 안 만나요. 7주기에서부터 12주기까지는 전부 다 만나지 않고 6주기까지만 만납니다. 그리고 6주기가 2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만날 거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두 개씩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0개에다가 여기 하나가 되는 거니까 A2는 11이 되는 겁니다. 자, 3일 때 보겠습니다. 3은 여기 4주기에서만 딱 만나게 되는 거니까 하나에다가 역시 6개. 그래서 몇 개? 7개가 되는 거고. 자, 4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죠. 그럼 요거 하나에다가 요거 두 개가 만나는 거니까 5개가 될 거고. 자, n이 5일 때를 보겠습니다. n이 5일 때는 특징이 요 6은 넘어가기 때문에 만나요. 그런데 4는 안 만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잘라지게 될 거고 얘는 6보다 작기 때문에 5는 여기쯤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5일 때는 4개가 되는 거고 n이 6일 때는 여기서 하나 만나고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6일 때는 3개가 됩니다. 자, 7일 때는 2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7에서부터 어디까지? 8일 때 2개, 9일 때 2개, 10일 때 2개, 11일 때도 2개, 마지막 12일 때가 여기서 첫 번째 주기가 12까지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해주시면 34, 41, 그 다음에 46 이렇게 해서 50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53이 되고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63이 돼서 하나를 더해주니까 최종적인 답은 64다라고 이제 구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신 거예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래프를 그렸는데 우리가 나중에 n과 만나는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가장 높일 때를 구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해주시니까 이제 12가 나온 거고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는 위로 12, 아래로 12까지의 하나를 그리신 거고 그 다음 주기부터는 K값을 하나씩 넣으면서 꼭대기 값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정리해 보신 겁니다. 뭐 그래프를 계속 그려서 보시면 이제 헷갈리니까 어쨌든 꼭대기 값만 딱 정리하셔서 그 아래쪽에서 만나면 다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고 꼭대기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정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1주기에서부터 12주기까지 우리가 가장 큰 값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값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2개씩 만나고 이 값이 될 때는 하나에서 만나니까 다 정리하신 다음에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는 이제 여기 6주기부터 만나게 될 거고 3일 때는 4주기부터 만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리하셔가지고 개수를 합해 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자, 22번까지 했고 저 26번이죠. 뒤에 26번, 29번, 30번은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26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듭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잡고요. 뭐 계산하시고 여기 이제 접하는 원을 그리셨죠. 그렇죠? 이제 첫 번째 항 문제부터 구해보도록 합시다. 보시면요. 요 삼각형 이쪽 삼각형에 대해서 이게 3대 1, 전체를 보시면 4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 전체 반이죠. 그래서 원래는 사각형의 넓이가 16이 되는데 8로만 따져 반이니까 8이고 거기에서 4분의 1 따져주시면 이제 2가 됩니다. 뭐 당연히 이쪽도 똑같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항 S1이라고 합시다. 첫 항은 일단 뭐가 되는 거죠? 네. S가 아니구나. 부분의 합이니까
뭐 그냥 A1이라고 합시다. 자, A1은 그래서 일단 얼마가 되겠지? 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R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R값은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접하는 원을 그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됐으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여기까지 길이. 자, 이 전체 길이는 이게 4, 4니까 4루트 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대각선으로 따져보면 될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겠죠. 반지름을 R이라고 둘 겁니다. 자, 그림이 좀 헷갈리니까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조금 키워서 이걸 가지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OB1은 4루트입니다. 자, 우리는 B2죠. OB2. OB2 따지고 이제 반지름 R이에요. 그래서 R이라고 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접하는 점이 있어요. 접하는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원에서 그릴 때는 이제 접하는 걸 이렇게 이제 그리시죠. 이렇게 접하는 걸 만들어 줍니다. 자, 접하는 걸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따져보면 요 수직입니다. 이렇게. 여기 딱 수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길이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요만큼 길이. 자, 이만큼 길이를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답지에서 막 돌리고 뭐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조금만 머리를 씁시다. 조금만 머리를 쓸 건데 뭐 할 거냐면 잘 보시면 얘는요. 이렇게 만드셔서 좌표측을 만드시면 여기가 지금 몇 코마 몇이냐면 0,0이에요. 그래서 0,0과 요 선 있잖아요. 요만큼 선. 이 두 개, 이 직선, 그죠? 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각형 나올 때 많이 해요. 이런 방법을.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얘는 0,4일 겁니다. 자, 그럼 요거의 좌표를 구하셔야 되는데 아까 여기 이제 3대 1이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 이제 3루트 2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D1이라는 건 여기 이제 45도짜리가 돼서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3,3이 됩니다. 그래서 C1, D1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3-0에다가 3-4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4다라고 정리가 될 거고 뭐 계산을 좀 해주시면 4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6 x 플러스 4y 마이너스 16은 0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와 0,0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주시면 그게 이렇게 돌아와서 바로 그 두 번째 거의 대각선 길이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주시면 루트 1에다가 16에다가 0과 0을 넣어주시면 16이 되는 거니까 루트 17분의 16이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럼 원래 얼마였죠? 4 루트 2였던 게 원래 4 루트 2였던 게 루트 17분의 16이다 라고 일단 계산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3분의 1이네요. 다시 갈게요. 네, 여기 3분의 1이 될 거니까요. 네, 계산 잘못했어요. 3이니까 x 플러스 3y 플러스 12가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은 좀 잘못됐고 그러면은 식 계산해 주시면 루트 10이고 0, 0 넣으시면 12가 되겠네요. 그럼 루트 10분의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길이비죠. 길이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10, 4루트 2분의 12가 되고요. 계산하시면 이거 이제 3이 될 거고 루트 20분의 3이 되는 거니까 공비는 제곱하시면 되겠죠. 20분의 9가 공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20분의 9가 공비니까 1-20분의 9에다가 4다라고 이제 계산하시면 될 거고 분자 분모에다가 20을 곱해 주시면 80이고 20-9가 되는 거니까 11에다가 해서 11분의 80이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뭐 답지에서는 막 이렇게 갖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그거보다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좌표축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어떤 직선과 어떤 그 점에서 이제 접선을 계산하시는 게 아까 거리를 구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조금 더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9번, 30번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되겠네요. 29번, 30번으로 같이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29번, 30번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예, 뭐 안 가져오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최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숙제 아마 적분도 드렸을 겁니다. 적분도 드렸고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모의고사 보니까 오늘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보신 거 목요일에 그냥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는 2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내용 정리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역함수가 존재하는 g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 미분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일단 미분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자, g'x는 3a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 D 1 마이너스 3A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B는 3분의 1보다 일단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X를 좀 보도록 하죠. 자, HX 그래프를 보시면 0보다 작고 1보다 크다에 대해서는요. F에다가 G의 역함수 X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는 파이의 사인 파이 x가 됩니다. 파이분의 1의 사인 파이 x. hx는 실수 전체에서 뭐 한다고? 미분 가능하죠. 그때 g의 a 더하기 b의 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미분 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죠? 그 연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0과 1에 대해서 연속을 좀 조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h 0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위에다가 0을 넣습니다. f에다가 g의 역함수의 0이 되겠죠. 자, 요거의 값은 밑에다가 0을 넣고 이제 계산하실 건데요. 여기다 0 넣으시면 0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f에다가 g 역함수의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f에서 0일 때는 얼마가 되겠죠? x세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니까 x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돼서 이게 0과 1과 마이너스 1 총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g의 역함수의 일단 0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런데 0은 불가능해요. 자, 왜 0은 불가능하냐? g의 역함수의 0이 0이란 얘기는 g의 0은 0이 돼야 되는데 g에서는 0을 집어넣으시면 1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g의 0은 얼마라고?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g의 역함수의 1은 얼마가 돼? 0이다라고 정리가 됐는데요. 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인 경우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1을 넣으시겠습니다. f에다가 g의 역함수의 1이 됩니다. 방금 전에 계산했죠? g의 역함수의 1은 0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여기다가 1을 넣으시면 역시 얼마가 돼? 0이 되겠네요. 그래서 g의 역함수의 1은 0이 되는 거니까 f의 0은 얼마가 되는 거다? 0이다라고 일단 이제 성립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자, 어떻게 된다? 이건 이제 불가능할 테니까 g의 역함수의 0이 1인 거, 즉 요거 같은 경우에는 g의 1이 0이다라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얘는 g의 마이너스 1이 0이다라는 케이스 이제 두 가지가 일단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일단 미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미분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f의 g의 역함수의 x를 미분해 주시면 얘는 f'의 g의 역함수의 x 곱하기 g 역함수의 미분이죠.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0일 때하고 1일 때 또 같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미분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건 미분해 보시면 파이분의 1에다가 미분해 주시면 파이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x니까
미분해 주시면 코사인의 파이 x가 되겠네요. 자, 밑에 있는 건 역시 우리가 0과 1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 값이 같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0일 때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f'의 g 역함수의 0과 g 역함수 프라임의 0은 0을 넣으시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1이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고요. 1에서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에서 같은 경우에는 1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f'의 g의 역함수의 1은 1에다가 자, g 역함수의 프라임의 1은 여기다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g의 역함수의 1은 얼마? 0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요거 이제 확실한 거죠.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고 이제 요거 확실하니까 요걸 여기다 적용해 볼 거예요. 그러면 g 역함수의 1이 0이니까 요거는 f'의 0이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계산해 보시면 요게 이제 g의 역함수의 프라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g 프라임 분의 1인데 1일 때 0이 나왔으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g의 0은 얼마? 1이죠. 그래서 1과 0이 서로 역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g 프라임 0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f 프라임 제로라는 건 3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럼 결국 g 프라임 제로는 계산해 주시면 1이 이제 계산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g 프라임 제로 계산해 주시면 이게 이제 g 프라임 x는 3a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0을 놓고 이제 계산을 하시도록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을 놓고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b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1이다라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b 값은 1이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조금 지우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써야 될 것들이 좀 많아 가지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g의 역함수의 0이 1인 거하고 g의 역함수의 0이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는요. 자, 요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 자, g의 역함수의 0이 1이 되는 케이스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g의 1이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g의 1이 0이니까 1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3a 플러스 2, b가 1이었어요. 1이 0이 돼서 계산하시면 3a는 마이너스 3이 돼서 a 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아까 a랑 b를 곱한 게 3분의 1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1 되는 거니까 a는 3분의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의 역함수의 0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g의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케이스가 돼서 자, 이 식을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f 프라임에다가 g의 역함수의 0이 마이너스 1이니까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g 프라임이 될 거고 0일 때는 마이너스 1분의 1이 1이다라고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g의 마이너스 1이니까 넣어주시면 3a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3분의 1이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실제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여기 미분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3 마이너스 1에서 2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g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이거 미분해 주시면 3a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1이었는데 여기 3분의 1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해 주시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정리해 보면 잠깐만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이게 3승이구나. 그렇죠? 네, 3승이에요. 3승이면 여기 제곱 맞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잠깐만요.
G의 마이너스 이거는 프라임에다 넣네요. 미안해요. 네, 여기 프라임에다 집어넣네요. 네, 여기 아니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었어요.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1 B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0이다가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은 위에 것도 조금 잘못 넣었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1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A 플러스 1 B가 1이었고 플러스 1은 0이어서 뭐 어차피 안 되네요. A가 마이너스 하니까 안 되고요. 얘 같은 거 계산하시면 A가 얼마가 되는 거지? 1이 되겠습니다. 그럼 1일 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여기가 이제 3이 될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해 주시면 3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2가 돼서 밑에 2분의 1 계산하시면 1이다라고 해서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B는 1이고 A는 2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G에다가 A 플러스 B, 즉 G의 2를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고 2를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여기 1이 되는 거니까 2를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8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1이다 라고 이제 계산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답은 15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식은 되게 복잡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값이 같을 때하고 미분에서 같을 때를 조금 복잡하게 풀어보시면 답은 충분히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30번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읽어가 보죠. 두 자연수 A하고 B에 대해서 fx는 ax제곱 플러스 b가 되는데요. 자, gx가 ln의 fx 마이너스 10분의 1에 fx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실수 t에 대해서 y는 gt에다가 절대값 친 거하고 y는 절대값 gx가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합니다. 이때 gx하고 ht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첫 번째, gx는 x는 0에서 뭐를 갖는다? 극소값을 가져야 되고요. ht는 t가 k에서 불연속점인 k의 개수가 7개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때 0에서부터 a까지 2의 x승의 fx dx가 m 곱하기 2의 a승 마이너스 19가 되는데 그때 자연수 m의 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일단 가부터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자,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G'0가 제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G'0를 계산하시면 G'(x)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fx분의 f'x가 될 거고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10분의 1의 f'x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0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자, G'0는 f의 0이죠. f의 0을 집어넣으시면 이제 b가 될 거고 f'x는 미분해 주시면 2ax다라고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2ax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얼마를 넣지? 0을 집어넣죠. 그럼 이제 요건 0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를 집어넣죠?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0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0을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0분의 1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b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잠깐만요.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겠네요.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다라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보시면 조금 안 돼요. 자,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그러면 0일 때 어차피 0이 나온다라고 정리가 되는 건데 얘를 잘 보시잖아요. 요 식을 한번 잘 보시면 f'x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닌 극값이 아니고 극소값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f'x로 이렇게 싹 묶어주면 여기 이제 fx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얘가 0이 나오는 포인트는 f'x가 뭐가 되는 게 0이 되는 게 있지만 fx 자체가 뭐가 되는 것도 있죠. 10이 되는 것도 존재합니다. 즉 극소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어차피 이제 0 되는 포인트가 x는 0이에요. 그래서 미분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ax 제곱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는 거? 10이 되는 케이스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x 제곱이
10-b를 a로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0 되는 포인트가 총 3가지가 나와요. 0일 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10-b 루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0-b가 나오는 케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래프 자체가 이게 이제 그 극소값을 가지려고 한다면요. 극소값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게 0에서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만나는 게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은 감소,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 거니까 대가 돼버리네요. 네. 그런데 요게 그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 만약에 여기 해가 딱 한 개만 걸릴 때가 있어요. 즉, 요 값 자체가 0이 되는 포인트.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0이 되는 포인트가 하나 생겼고요. 0이 되는 포인트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요게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x가 g'(x를 다시 한번 써보시면 fx가 ax 제곱 플러스 b분의 미분해 주시면 2ax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다가 10분의 1에다가 ax 제곱 플러스 b가 됐는데, 여기가 자연수고 마이너스가 되는 이게 가장 큰 차수거든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가장 큰 차수에서 음수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0이 되는 포인트가 있고 얘가 0보다 작고 0보다 크다가 있는데, 0이 되면은 결국 x 제곱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랑 아까 x까지 해서 총 3개에서 나오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큰 차수는 이제 음수예요.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아까 3개가 나오는 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럼 요거 이제 극대가 되는 거고 여기가 딱 극소가 되는 거니까 이런 그림은 안 되고 이런 그림이 돼야 되는 거다. 즉 a분의 10-a는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0에서 극소값을 갔는데 이게 이제 극대가 아니고 극소잖아요. 그냥 극값이 아니고. 그러니까 0 되는 포인트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 개를. 그래서 식 정리를 해주시면 이게 f 프라임 fx가 묶이게 될 거고, 안쪽에는 fx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0 되는 포인트는 f 프라임 x가 0 되는 거. 이거는 2ax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가 딱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x가 10이 될 때도 이거 0이 되는 거니까 fx가 10이 될 때를 계산한 겁니다. 그럼 그때 같은 경우 이제 x제곱으로 나오는 거니까 x제곱은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근이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경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극대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게 존재해야 극대, 극소, 다시 극대로 나와서 극소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a분의 10-a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럼 G'X가 어떻게 생겼냐? 일단 0이 하나 있고 이 값에 의해서 여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 값은 당연히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뭐 알파 값이라는 거 우리가 루트 A분의 10-B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얘가 그래서 이제 감소하다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니까 풀마가 될 거고,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그 다음 HT라는 건 절대값 t하고 절대값 x가 만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일단 절대값을 치셔야 돼요. 그럼 절대값을 치려 그러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을 때, 즉 x축이 여기 있을 때, x축이 여기 걸려 있을 때, x축이 요 가운데 있을 때, x축이 여기 걸려 있을 때, x축이 요 밑에 있을 때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보통 답에서는 특이한 포인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포인트, 요거랑 요거 같은 경우에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하지 말고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x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gx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t를 하나 잡아야 되죠.
t를 하나 잡으면 예를 들어 gt에서의 t는 이제 x 값이니까 여기가 t라고 한다면 y는 gt의 절대값, 즉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몇 점이냐로 가는 겁니다. 그럼 2점이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2점, 2점, 2점 가다가 요 순간이 되면 여기에서 3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불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3개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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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요 포인트에서 2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연속이 나오게 될 거고요. t가 계속 여기여도 그림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뭐가 되겠어? 불연속이 되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불연속이 될 거고 t가 여기 있을 때, 즉 여기서 y값을 그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여기에서 y값을 그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불연속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즉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불연속점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5개. 근데 우린 몇 개를 찾아야 되겠죠? 7개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안 된다고 되는 거고요. 자, 이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얘 같은 경우에 그래프에 대칭을 그려주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올라가요. 당연히 여기 있으면 이제 안만 2개였다가 여기 뭐 같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하나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니까 2개였다 5개로 봤어요. 여기서 불연속입니다. 이거 불연속이겠죠? 불연속이 될 거고 불연속이 될 거고 불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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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속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도 아닌데 안 되겠죠?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느낌이 오셨죠? 아마 얘가 답일 거예요. 요 밑으로 가면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기고요.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높이가 똑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될 때 요 위에선 2개였다가 여기서 바뀌게 되죠. 그럼 여기서 불연속. 당연히 나중에 여기 왔을 때도 이렇게 글 테니까 불연속. 이것도 불연속, 이것도 불연속입니다. 그럼 4개가 나오죠. 여기 불연속, 여기 불연속, 여기 불연속이니까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3개, 4개가 되는 거니까 7개가 돼서 자, 요 그래프가 맞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기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지? 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x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0을 지난다. 그래서 g의 제로는 제로다라고 일단 하나를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0을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g의 0이라는 건 자, f의 0은 b예요. 그죠? ln b다라고 이제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분의 1에다가 b-1이 되는 거니까 ln의 b가 10분의 1에 b-1과 같아야 합니다. 그럼 딱 나오죠? b 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b 값이 1입니다. 자, b 값이 1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 걸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요건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자, b 값이 1이니까요. 자, 이제 여기다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0부터 어디까지? a까지 2의 x승이 될 거고 뭐 여기까지 했는데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fx가 ax제곱 플러스 1에 dx가 돼서요. 요거를 이제 미분하시면 여기 된다는 얘기죠. 적분하시면 자, 적분인데요. 자, 여기 이제 u1x 아마 부분 적분하셔야 될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1이고 v1 프라임 x 2의 x승이니까 미분하시면 2ax고 요건 이제 2의 x승이 되겠네요. 정리해 주시면 ax제곱 플러스 1에 2의 x승에 0부터 a까지가 될 거고 여기 이제 빼야 되겠죠? 0부터 a까지 2ax의 2의 x승의 dx가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먼저 a를 넣읍시다. a를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a 세제곱 플러스 1에다가 2의 a승이 될 거고 0을 넣으시면 요거 1이죠. 마이너스 ax 제곱 0을 넣으시면 요게 0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자, 이제 요거 적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u2x는 2ax로 두시고 v2x는 v2 프라임 x 프라임 x는 2의 x승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에 자, 미분하시면 2a이고 요거 이제 2의 x승이 되는 거 이렇게 곱하셔야 되겠죠? 2ax의 2의 x승의 0부터 a까지가 되고 두 개를 곱한 거는 적분해서 빼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0부터 a까지 2a의 2의 x승의 dx다라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a를 넣으시면 여기 이제 2a 제곱이에요. 2a 제곱. 그래서 이 앞에 거랑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에다가 2의 a승이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0 넣으시면 0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2a의 2의 x승의 0부터 a까지가 되는 거니까 0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2a의 2의 a승 0을 넣으시면 2a가 나오는 거니 마이너스 2a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식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세제곱 2a 제곱 2a 플러스 1의 2의 a승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데 그게 요거랑 같아요. 그럼 뒤에 붙어 있는 거 요 값이 얼마라고? 요게 마이너스 1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a 값은 9다라고 이제 계산이 돼야 되겠네요. a 값이 9니까 최종적으로 앞에 붙어 있는 값은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m 값은 9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9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곱하기 9 플러스 1이니까 요거 두 개는 9의 제곱으로 묶어봅시다. 그럼 81에다가 9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7을 곱해주시고 7이 될 거고 7, 8에 56이 될 거고 여기다가 19를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6이고 하나 올라가서 8이 되고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 값은 586이다 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미분돼서 0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0 되는 거에서 0 대입하면 0 된다고 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극소값을 갖는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서 이제 0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걸 갖고 정리하는 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래서 f 프라임이 0이 되는 거, fx가 0이 되는 거, 10이 되는 거. 근데 뭐 fx가 10이 된다라는 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돼? 감소 증가 형태의 이제 그래프를 갖춰야 된다. 라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절대값 치고 나서 그래프가 X축에 어디에 걸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걸리는 거 보시는 걸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이니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오늘 이제 내일 모의고사 있으니까요. 네, 일단 뭐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겁니다. 오늘은.